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류서울 1290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류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류서울TV 주간 박종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이 구독자 수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구독자 수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제 눈앞에 6만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5만 7천인데 이거 빨리 넘어야 됩니다. 애가 넷입니다. 넘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구독자 늘어봐야 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있나? 있죠. 네. 형님 시청자 아니 뭐 조회수 30만이라도 뭐 제가 커피도 똑같은 거 제가요. 뭐 비싼 커피 이런 거 안 나와. 또 다른 방송에서 비싼 가병을 사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지난주 그 손혜원 씨 얘기했는데 그게 대박 쳤어요. 그게 벌써 조회수 40만. 왜 이렇게 관심일까 모르겠어. 근데 박종진 씨가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다가 비판했죠. 제가 앞은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훈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납득이 됐는데 그래서 욕 엄청 먹고 그게 아니지 반대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내가 어떤 선입관이 있었어도 사실을 알고 나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선입관이 바뀌잖아요. 저는 뭐 원래부터 이 손혜원 의원이 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결정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변화가 현 집권 세력이나 좀 더 진보적이나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고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문제가 된 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내가 얘기할 건데 그 구속의 뭐 사안이 물론 법원의 결정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전직 대법원장을 이렇게 맨날 극중주의야. 안철수 또 나왔네. 안철수랑 다른 얘기죠. 안철수는 정치인이고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극중주의.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때 반대쪽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전직 대법원장이 어떤 사적 이익도 아니고 그 법원 행정적인 판단을 이렇게 사법 단죄를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뭐부터 얘기할까요? 손혜원 의원부터 얘기할까요? 난 상관없는데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 나왔잖아. 그럼 양승태 이봉규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뭘 제안을 해? 또 내가 최근에 제안하지 마. 정말 오랜만에 원래 내 분야 방송을 한 거야. 4회에 걸쳐 대전 MBC에서 클래식 방송을 한 거예요. 축하해요. 근데 이렇게 음악가들하고 이제 1시간짜리 프로를 이렇게 쭉 가서 했거든. 정말 한 번도 안 싸우는 거야.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 음악을 비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음악 얘기할 때는 서로 보태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를 해. 이봉규 씨, 이 태평성대 우리도 이렇게 사이 좋게 싸우지 말고 서로 보태가면서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지금 태평성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유튜브 하잖아. 거기서 싸울 일이 없어. 초대 손님이 다 못 파니까. 근데 저런 인간 나오면 싸우는 그러니까 국공합장 좀 하자. 국공합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태평성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한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저도 동의를 해요. 농담했더니까 아니요, 진지해 또. 진담이에요. 그러나 다른 얘기 분야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관점의 차이인데 정말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저렇게까지 구속을 시켰어야 되나? 재판 내용 보고 어떤 법에 하나도 뭐 좋은 내용이 보면 그렇게까지 구속 기소할 일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속시킨 것만 가지고도 벌써 뭐 이겼다 뭐 이런 이게 이기고 지고의 싸움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구속 사유를 먼저 볼까요? 좀 구속 사유 보니까 직무유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건 다 들어가. 아니 직무유기 거꾸로가 뭐죠? 너는 10년 살아야 돼. 직무유기로 하면. 그래. 앵커 직무유기는 10년 깜빵 가야 돼. 그건 다 들어가. 직무유기는. 인정합니다. 근데 직무유기 반대말이 뭐죠? 직권남용. 여기에 근데 나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분은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직권남용도 되고 직무유기 이게 서로 반대말이거든요. 어떤 사항은 직무유기, 어떤 사항은 직권남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들어간다는 거는 그게 우리 보통은 둘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 속담에 있잖아. 일을 안 했거나 일을 과하게 했거나인데 이 일은 과하게 했고 이 일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쪽 일은 과하게 했고 이쪽 일은 안 했다. 이래서 그게 우리 속담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좀 세련되게 하면 이혈령, 비혈령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뭐 똑같은 말이야. 이게 또 싸움이 될 텐데 인정.
싸우지 말고 뭘 싸우지 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구속 및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 의견은 이래요. 제 의견은 간략히 말하면 어떤 공무원이 한 1,000만 원 뇌물을 먹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생각해서 추상같이 처벌하라는 얘기들을 해. 네. 분위기가 그래. 문제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1,000만 원이 큰 범죄일까? 국가의 사법 체계라고 하는 정말 근간이잖아요. 사실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 청와대보다 권위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왜냐하면 대통령은 동네북처럼 때리지만 감히 사법부는 우리가 안 그러는 게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굉장히 미묘하게, 법리적으로 따지기에 어렵게 미묘하게 하여튼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으로 재판을 해서 범위를 가리고자 한다면 누가 1,000만 원, 1억, 뭐 몇십억 뇌물 먹은 것보다 훨씬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나는. 근데 두 번째는 양 대법원장의 처신에 대해서 이건 언론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기억 안 난다까지는 알아듣겠어. 기억 안 날 수 있지. 72살인데. 근데 후배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분명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달라. 모든 책임을 자기가 돌렸잖아. 근데 본인은 후배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곤란하죠. 지시한 게 생각나지 않는데. 근데 지시받은 사람은 대자 써갖고 지시사항을 다 적어서 문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피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동의해요. 첫째 문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하나만 더. 하나는 민족 감정 거슬린 거는 참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부에서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정석대로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뭐 김현장 변호사도 만나고 등등 하면서 재판 결과를 거꾸로 뒤집는데 이거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들 많이 분노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경우도 편안치가 않단 말이에요. 구속 적부심을 하는 판사도 이거는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 경우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토를 달 생각은 없어요. 구속 결정하셨으니까 영장 발부한 영장 판사의 재량이고 본인의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또 후세에 어떻게 결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그 많은 판결들이 지금 다 또 뒤집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신 분이 어떤 후세의 판단을 받을지는 그거는 미래 얘기니까 내버두는데 지금 영장 발부 내용을 보면 재판 거래 혐의라고 그랬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래를 해서 무슨 돈 받은 게 있습니까? 거래라는 표현은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거래라는 거지 상고법원 문제 때문에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상고법원이 도입이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그건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래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건 전형적인 네이밍, 이게 선정 광고 기법에 네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이름 붙이기예요. 이걸 갖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사법 거래를 했다고 딱 말을 붙이는 순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이런 식의 나쁜 이름 붙이기를 너무 잘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거래는요 주고 받아야 되거든. 너가 뭘 받았어요? 그럼 양승태 법원장이 받은 건 뭘까? 이걸 또 해야 돼. 분명히 거래는 지시를 받은 건 맞아. 상고법원 그러니까 받은 건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고법원 설치.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거 깜빵 가야 돼 이거 앵커가. 아니, 그러니까- 왜 저쪽만 보고 여기 왔다 갔다 저기 또 봐도. 나는 여기 뭐냐 이거 좀비냐? 좀비 같아. 이거 직권남용이야. 일단 들어봅시다. 옷차림. 직무유기고. 내가 이거 깜빵 가야 돼 그게 이거. 아니라 이봉규 씨가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박종진 깜빵 보내야 돼 이거. 이봉규 씨가- 양승태 법원장이 뭐 잘못했어? 시끄러워. 박종진이가 깜빵 가야지. 시끄러. 알겠습니다. 직권남용. 공직사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왜곡된 충성심과 의리예요. 뭐냐면 부처이기주의. 내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부처에 소속돼서 오래 하면 그 부처나 한국 정부가 안 보이고 그 부처만 보인다니까. 그래갖고 그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도 해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의 이익 내지는 자기 공적을 위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는 일을
그리고 대통령 마음에 들 일을 일종의 거래적 행위. 그거는 거래라고 보는 아니요, 이유는 거래라는 내가 이걸 드리면 이 결과, 재판 결과를 이렇게 뒤집어서 대통령 뜻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자료로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거래라는 입증된 거죠. 건 아니고 그런 주장을 법원 검찰이 하는 거고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거를 조사 더 해볼 필요 있다고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이건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래라는 말은 절대로 불법적이지 않아요. 거래한 거는 법이 형사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죠. 재판은 아니요. 거래 대상일 수가 없죠. 재판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을 갖고 거래란 이름을 붙였다는 이렇게 거예요.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재판장이 정리해봐요, 오늘은. 피의자한테 돈 받고 거래한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려준 거야. 이게 거래지. 자, 그게 거래인데 아니, 여기에는 그런 그런 게 거 없죠. 없잖아요. 돈 받은 거는. 아니, 결과를 뒤집은 뒤집지 않았죠. 아니 거래해야죠. 네? 거래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불법 거래하면 안 되는 거지만 거래는 해야지. 야 우리가 정진아 우리 있잖아 이거 이로서울 TV 우리가 구독자 10만 가게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러려면 형이 좀 이렇게 하고 갑수 형은 좀 이렇게 이거 거래야. 거래해야지. 근데 거래인데 그건 거래야? 거래인데 네가 돈을 먹었냐? 그러면 불법인데 너 돈 안 먹었고 우리 잘해보자는 의미의 거래야. 이건 거래해야지. 양승태 대법원장도 아까 국가 대 국가 이런 얘기했잖아. 왜 일본하고 거래해야지. 대법원장과 청와대와 국가 대 국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구한말이야 지금이. 지금 한미일 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어정쩡하게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지금이. 왜 한미일 동맹? 아이 그러니까 안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일본이 과거는 우리가 밉지만 일본하고 동맹 맺어 어떻게 하려고? 아니 한미일하고 잠깐만. 한미일 동맹이 그게 야, 이제 직권남용하지 말고 조용히 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야 조용히 해 너 직권 긍정적인 얘기도 아니, 훨씬 많고 오바마 긍정적인 주장이야. 그러니까. 그건 오바마 아니, 내말 때 들어봐. 끝난 얘기야. 할 때는 해야 아니, 돼요. 만에 필요하면. 양승태 대법원- 중국이 공격함으로 해야죠. 야너 한미일. 내가 얘기하는데 직권남용 좀 하지 말어. 네. 너 깔빵 갈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깜빵 갈래? 일본하고 해야 군사 돼야지. 동맹 안 돼. 조용히 아니, 해. 중국이 그 중요한 공격하고 얘기 해야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하세요. 왜 끊고 그래? 내가 안 끊었어요. 맨날 그래. 틈을 치고 들어와. 틈을 왜 치고 들어와. 너까지 끊고 너 직권남용 깜빵 이따 갈랬는데 이따 진짜 내 고발한다. 알았어. 내 변호사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냥 말씀하세요. 방송해야 돼.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중차대한 국가 대 국가의 위기 상황이야. 그럴 때 청와대와 이 판단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 대 국가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 우리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기춘 실장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지금 청와대에서 분위기가 그렇고 일본과 한국 분위기가 옛날하고 지금 다르고 이런 분위기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배 내지는 자기 밑에 판사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거래해야 되는 거야. 이범기 씨 아니, 우파 맞아? 아니. 우파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봐. 끝까지 내 마무리 여기 짓고. 우파 아니에요. 우파 아니야. 야, 내가 우파지 뭐냐. 아닌 것 같아요. 야, 난 끝까지 오른손잡이야. 나.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맞죠.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거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내가 미국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해도 돼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수시로 거래해. 뭐냐 불러놔. 판사 방이 있어. 재판장 말고 이게 지금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뒤에 가서 해요. 뒤에 가서 판사 방으로 불러. 야 검사 오라고 그래. 야 변호사 오라고 그래.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이고 5년 하지 말고 구형 5년 하지 말고 1년 하고 변호사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1년으로 알았어? 둘이 알아서 합의해. 내가 그냥 그렇게 할 테니까. 아니, 그거는 내 말 들어봐. 그건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 그게 거래야. 거래를 한 프리바게닝이라고 그래요. 네.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바게닝. 거래했다고 대법원장을 감옥 넣어? 그러면 사법체제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야. 나한테 와, 그리고 울수 자, 있어, 내 마지막 말. 맞아. 바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거래를 합니다. 바게닝. 자, 프리바게닝이라고. 프리바게닝. 그리고 이번에 왜 구속시켰냐면 실질심사 하기 전에 민노총이라든가 이 좌파 단찰이 구속 안 시키면 횃불 들 줄 알아? 거덜날 줄 알아? 이러고 협박을 했어요. 겁박을 했어. 안에 겁박했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니, 발부하지 내 말 들어봐.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를 좌파로다가 냉기자는 하나의 시도예요.
그 음모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진 일이야. 거기서 상징적인 인물, 대법원장을 지냈던 양승태를 구속함으로 해서 우파는 다 사법부에서 몰아내고 좌파가 이제 승리했다. 승리 선언을 한 거야 이게. 좋아. 그래 이렇게 사법부를 농단하면 되냐 이거지. 그다음에 나는. 일단 한국은 사법농단이에요 이게. 한국은 폴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폴리바게닝 행위는 사실상 플리바게닝, 금지돼 있어요. 플리바게닝. 아니, 발음은 근데 중요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판사가 이제 재량적 조정을 하는 행위예요. 그거하고 거래는 다른 건데 뭐 또 왔다 갔다 싸우지 말자고. 그다음에 아까 한일 간 이제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뜻에 맞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도 사실은 그거 갖고 크게 싸우고 싶지는 않은, 크게 싸워야 될 일인데, 그만 말하자고. 일본 재판정에서만, 일본 판사만 내릴 수 있음직한 얘기를, 저 주장을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했다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고. 양 대법원장의 처신에서 상당히 문제점은 사법부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권력에 이제 입맛을 맞췄다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제 위치에서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 못했다는 것도 처벌이 될 수 있느냐. 난 이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권남용, 두 개나 그다음에 다 마지막에 이제 비자금 만들었다는 거, 이 세 가지는 형법적으로 논할 계지가 있어요. 그거 유무죄는 따지는 게 분명히 가능하지만 사법농단 이런 제목 없습니다. 네. 사법거래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국민감정 이런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무슨 얘기냐면 네이밍을 잘했죠.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단어들만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죄가 되는 항목을 갖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재판거래는 처벌 항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형법정주의라 해서 분명히 예, 얘기죠. 말도 이렇게 안 하면 되는 얘기를 가지고 국민 감정에 어필하는 얘기는 다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일정 부분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는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꾸는 거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도 되고 사법부도 개혁할 게 있으면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너무 과격화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맹장을 수술하려고 그러면 맹장 부분에 1cm, 2cm만 열면 돼요. 배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도질하는 수술을 해놓고 뭐 맹장에서 살렸다. 그 점에서는 나는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술 얘기했으니까. 뭐 이거 나를 건너뛰는 거고요. 항상. 너 사회자야. 아니 나 사회자라도 나도 좀 한마디를 해야지. 아, 이거 나 한다며.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앵커는 질문하고 정리하는 거지. 네가 왜 중간에 너 그러면- 직권남용이야. 너 직권남용이야. 그다음에 너 직무유기. 방금 전에 이쪽으로 는 직무유기야. 알았어. 나한테 안 준 거는 직무유기. 앵커는- 너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거야. 앵커는 네가 직무유기와 잠시 직권남용. 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잘하는 거야, 요렇게 잘하는 거야. 너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 아까 뭔 얘기하려다 이게 잊어먹었지? 아니, 근데 수술 얘기했어. 아 수술. 잠깐만요. 박정희 씨 얘기만 잘한다. 말씀드렸어요. 저 능력 있네. 앵커 능력 있다. 여기가 더 힘들어 아주. 상암 타임즈 8명 하는 보다 여기 더 힘든 것 같아. 수술 얘기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수술실에 이제 그 총 맞았잖아. 총 맞고 저격당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조지 워싱턴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반유머지만 겁이 난 거야. 당신들 혹시 저 민주당은 아니시죠? 민주당은 아니시죠? 겁나는 거야. 그냥 솔직히 나도 병원 갈 때 겁나. 왜냐하면 지금 수술 얘기했어요. 혹시 좌파 의사면 날 싫어할 텐데 내 얼굴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 탁자가 좌파 탁자 아닐까? 야, 조용히 해. 정치는 좌파 우파가 논쟁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이 마지막 보루라고 사법부는. 사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념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상대를 죽이겠다. 이러면 안 돼. 이념적으로. 아니, 그러면 안 되는 절대 거야. 안 돼. 왜냐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받아요. 내가 볼 때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찬반 논란이 있어 그동안에 욕도 많이 먹었고 어떤 때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뢰성을 잃었어요. 마지막 보루라는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뼈 아픈 상처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검찰 자기네들이 자살행위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자살행위였다. 믿을 수가 없다. 자, 근데 잠깐만요. 난 근데 나도 한 아니요, 마디 이제 말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나도 1분만 할게. 아니, 내가 박정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할게. 야, 네가 앵커야. 그 우리 이 방송계에는 이거 잘한다. 아주. 은모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다 PD가 아는 있다, 이 PD가 PD 있다. 출신의 기획사 대표가 있어.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이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사람인데 본인한테 항상 내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 박종진은 질문만 해라.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부터 망한다. 난 그게 예리하다고 생각해. 자, 자, 이거는 질문 비슷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폭망할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처음에 공부할 때 법적 안정 법 학자 것처럼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자르지 들어봐요. 마세요. 네, 말씀하세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적 안정성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 법에서 이제 딱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이 법이라는 자체를 인정해야지 민주주의라는 게 안정이 된다는 게 이제 허영의 결론 내려. 헌법론에 딱 나옵니다. 허영 교수의 헌법론에 법적 안정성 딱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법학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을 역사에 없었던 최초로 아마 내가 볼 때 전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기 세계 드문 최초, 겁니다. 이것도 최초였죠. 네. 이걸로 구속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왜? 네? 아니 좀 일정 들어보세요. 사법부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죄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돈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만약에 누가 봐도 명백적인 형법에서 구속된 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만약에 이념이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구속이 됐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거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현재는 우와 좌 보수 진보 갈라져 있는 상태 의견이 너무 팽배하니 이거는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아마 이게 명백하게 나는 지금 의견이 판단해야 팽배해야 되는 되는 건 뭐야? 자, 의견이 팽배하다는 건 아니 뭐야?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양승태 팽배하다는 대법원장이 구속된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범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이 그렇지, 나뉘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이제 막 나도 누가 봐도 돈을 1억을 먹었다. 그러면 누가 그건 봐도 돼. 그 범죄잖아. 이게 근데 과거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 수감한 행위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정부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그 당시에 필연에 의한 선택으로 설명을 해.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온건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은 리포메이션, 뭐가 확 바뀌어야 될 필요가 많은 사회야. 왜냐? 급속 성장을 해버렸으니까 200년, 300년 걸리던 걸 우리는 70년 만에 해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누더기와 땜빵거리 투성이니 정비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야. 혁명이냐, 개혁이냐야. 촛불혁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혁명 정신을 이어받으면 사법부는 때려 엎고 다른 이유를 명친 무슨 국가사법위원회식으로 해서 재건회의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리는 게 혁명적 선택이에요. 근데 개혁은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론 많이 하고 시끌시끌하지만 온 국민이 납득할 절차를 밟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사법부 수장을 법적 처리를 하면서까지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거는 집이 막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일이에요. 이게 개혁이라고. 우린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선택해서 전 분야에 아주 느리고 어려운 개혁적 과정을 겪고 있는 일이에요. 혁명적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재판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오케이, 싶어요. 다 인정해요. 사법부 개혁은 이미 거의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을 보면 9명의 재판부 중에 지금 6명을 임명을 그 진보적 색채 이상으로 다 임명이 됐어요.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까지 샅샅이 헤집어 보겠다. 이거는 나중에 현 정부가 다음 정부로 또 넘어가게 되면 설사 그것이 같은 당 내 정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대목들이 상처가 되고 전례가 돼서 시비거리가 될 거예요. 자, 사법농단, 사법거래 그러면 이 잣대를 들이다 대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장관들의 그런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건지, 그 다음에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의 농단, 검찰의 사법거래라는 얘기는 안 들을 건지,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 제가 지난번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아니야 할 때 제발 내한테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정말 도심 재생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잣대를 그대로 내 반대 진영의 사람한테 들이대서 과연 저 사람이 거래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느냐.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안 하고가 꼭 사법부의 부처 이기주의냐?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대법원에 3심을 올리면 대부분 밑에 고법 그 부장판사들 급에서 그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사해서 본심에 올라가지 않고 다 거기서 끝내요.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게 상고법원 설치 문제였었어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거래를 했냐고요. 이거를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걸 갖고 거래라는 이런 악의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는 거는 정말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걸 하자 그랬죠. 하자 그랬네. 네. 자, 너무하다. 헷갈리네, 갑자기. 너무하다. 왜요?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헷갈려. 상고 설치를 하자 그런 그러느라고 거죠? 재판관이.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하자고. 예, 박앵카 직무유기 하지 마시면 이제 이쪽 차례야. 갑자기 헷갈리네. 이쪽 차례. 처음에 이제 적폐청산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막 때려잡을 때 그 복수심에 불타서 억하심정에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 줄만.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다 때려잡고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그 좌파 국민들도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냥 그동안에 분풀이 그냥 하느라고 그냥 일생을 운동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 분풀이 하는 줄만 알았어.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게 한풀이 분풀이가 아니구나. 혁명이에요. 촛불 혁명.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슨 촛불 혁명이 아까 좀 설명했잖아요. 혁명이냐 개혁이냐인데 개혁. 굉장히 온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하지 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박앵카. 원래 국가재건회의 만들었어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하지 예, 말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맥좀 끊지 마라. 맥 좀 끊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1년에 최근에 드는 생각은 한풀이 분풀이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거대한 플랜이 있구나. 이 거대한 플랜은 뭐냐면 무서워. 이 거대한 나는 요즘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플랜이다 이거지. 그렇지. 야, 들켰네. 큰일 났네. 들켰어. 그걸로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걸로 어떡하지? 그 일환으로 김정은한테 전화해야지. 조용히 해봐.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봐요. 너 직무유기 좀 하지 마라. 저런 거 좀 막아야지. 막아줄게요. 앵카가 뭐야? 형 좀 막아. 자, 너 앵카라는 이름 떼 그냥. 야 박종진 씨 이렇게 해. 형 왜 그래? 네, 말씀하세요. 나는 이 거대한 플랜이 작동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몰랐구나. 군 때려잡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검찰 때려잡을 때, 이렇게 다 때려잡을 때, 이게 분풀이로 알았는데, 원전 그래서 당원전했구나. 유치원 그래서 때려잡았구나. 사법부 대법원장을 이렇게 해서 잡는구나. 이 사람들은 욕먹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지율 떨어지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야, 이거는 어디하고 맞닿느냐? 과거 모택동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어. 야, 일로 가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무서운데? 요즘에는 그런 엄습해요. 어디가 남았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예? 의료계 남았습니까? 의료계는 좌파가 오든 우파가 오든 똑같이 수술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의료계 남았습니까? 이봉규 씨에게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형 지금 어디 나는 남았어? 진짜 이제 무서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회당이 집권을 했다가 또 우파가 집권했다가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은 사회당이 쪽을 못 쓰는데 지금은 집권 근처까지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옛날 연합해서 무라야마가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사회주의적 정책 우리 경우는 그래봐야 이제 삼인주의죠. 굉장히 온건한 의회 사회주의죠. 그 정도 선택을 원래 지금 정의당의 강령이 삼인주의예요. 근데 맞습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아갖고 누구지? 심상정이 대통령을 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음모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야. 그러니까
그 옛날 저기도 6.25 그 멤버 중에 하나야. 멤버이기에는 나는 좀 사회주의적이지 않지. 통장 다 나 까면은- 생긴 게 좀 반사회주의적이지 형은 않아요? 무정부주의 같은데? 아 여기 저 김영철이나 리선권한테 무사회주의 아니야? 아니 옛날 아나키즘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나키즘 같은 아나키즘은 스타일이야. 나 같은 타입이 아니라 좀 무서워. 공산주의 집권하면 이게 부르주아로 처벌받아. 사회주의보다 훨씬 무서워 아나키즘은.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는 어때요? 공산주의는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성이 싸웠는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체제를 만들어 보려는 거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70년 해보니까 이 인간의 이성보다는 욕망이 100배 더 크다는 게 입증이 됐죠. 1억 배 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공산제로 가자고 얘기지는 않는데 다만 공산제 이상에 포함되어 있던 수많은 정책이 지금 우리 이 서방에 보편적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어떤 의미의 사회주의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국가라는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은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의무교육, 초중고 다니는 거. 복지 제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말씀인데 사회주의가 영리한 자본주의만 거란 그대로 있었으면 그 도입했을까? 안 했죠. 안 했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본주의만 있었고 공산주의란 이런 반대 세력이 없었다면 도입이 안 의료보험, 됐지. 안 사회보장, 됐고 자멸했지. 국민연금 이런 거 도입 안 했다고요. 자본주의 진영이 정글이 돼갖고 자멸을 네. 했겠지. 근데 사회주의를 영리하게 받아들인 이 소위 서방권은 승승장구했는데 반대쪽 사회주의 블록은 뭐야 이거?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조금 더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자멸을 해버렸다니까요. 김갑수가 심은 세력이 이 체험이 있는데 누가 글로 가? 아 근데 자 이 얘기 좀 그만 매듭합시다. 근데 안 했잖아 저기서. 논쟁해도 상관없는데 양승태 대법원과 그 전까지 포함해서 좀 30분 이후에 해달라고 했어.